오늘 반평생 손을 잡아준 그 사람의 포옹을 거절한다면 내일은 과연 늦지 않을까요? 집 안에서 가장 익숙한 사람이 가장 멀게 느껴지는 순간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50년 넘게 의사로 또 한 사람의 남편으로 살아오며 수많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노년의 사랑을 다시 피워내는 따뜻하고 실천 가능한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60세 이후 친밀함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감히 말하지 못하는 깊은 곳에 숨겨진 바람일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린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4가지 방법을 제 환자들의 진짜 이야기를 통해 전해드릴게요. 저는 지난 50년간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특히 60대 이상 부부들의 고민을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가득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사랑과 친밀함을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한 부부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68세의 영숙 씨는 남편 재민 씨의 손길을 피하며 몇 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나이 들었는데 라며 자신을 달랬지만 사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변한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재민 씨는 그런 아내를 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고 어느 날 저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우리 부부도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 눈빛에는 외로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가능합니다. 단 작은 용기만 내보세요. 그 부부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3분간 손을 잡고 서로의 숨소리를 듣는 것부터요. 한 달 뒤 영숙 씨는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박사님, 남편이 다시 제 손을 잡을 때 처음 만났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부부만의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과학과 실제 사례로 뒷받침된 4가지 방법을 통해 부부의 사랑을 다시 꽃피우는 길을 안내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누구나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들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두려움을 마주하는 작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자의 손을 잡을 준비 되셨나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은 사랑뿐 아니라 건강까지 되찾는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걸음은 바로 친밀함이 왜 두려움이 되는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서로의 눈을 피하며 말없이 밥을 먹는 순간. 65세의 미경 씨는 그런 순간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손길을 그녀는 조용히 피하기 시작했어요. 폐경 이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고 한여름에도 두꺼운 가운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 그건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죠. 하지만 사실 미경 씨의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사랑받지 못할까, 거절당할까, 혹은 더 이상 예전 같은 내가 아니라는 생각에 휩싸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85세의 박세훈,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고 미경 씨 같은 분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오늘 저는 미경 씨가 어떻게 이 그늘을 벗어났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미경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은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55세 이후 많은 분들이 몸의 변화와 함께 자신감을 잃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여성의 70%가 신체 변화로 인해 부부 관계에서 자신감을 잃었다고 답했습니다. 폐경, 주름, 늘어진 피부, 혹은 예전처럼 생기롭지 않은 모습. 이런 변화들이 나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선 것뿐이에요. 제가 만난 62세의 혜진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손을 내밀 때 피하고 싶었어요. 내가 아니라 내 몸이 부끄러웠거든요. 혜진 씨의 말은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이 두려움은 친밀 우울증의 초기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심리적 장애물이에요. 이 벽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많은 경우 사회적 오해와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친밀함은 필요 없어라거나 아내로서 의무를 다해야 해 라는 생각이 우리를 얽매죠. 특히 아내의 의무라는 말은 큰 짐이 됩니다. 친밀함은 의무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제가 상담한 67세의 수영 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해야 하는 일로 여겼고 그로 인해 점점 더 멀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친밀함을 피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 앞에서 자신을 외면한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나요? 미경 씨도 그런 목소리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대화하는 대신 방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그런 그녀를 보며 조용히 물러났고 부부 사이엔 침묵만 쌓였죠. 하지만 저는 미경 씨에게 작은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손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손이 나를 지켜줬어. 고마워. 처음엔 어색했지만 미경 씨는 2주간 이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박사님, 처음엔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덜 무서웠어요. 이 작은 인정의 순간이 그녀의 자신감을 되찾는 첫걸음이었죠. 이 첫걸음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1분 거울 앞에서 자신의 손, 어깨 혹은 얼굴을 쓰다듬며 고마워. 내 몸이라고 말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자기 수용 연습은 자존감을 25%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미경 씨는 이 습관을 시작한 뒤 남편과 다시 눈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오늘은 그냥 손잡고 이야기하고 싶어.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미경 씨가 잊고 있던 사랑의 온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작은 용기만 내면 되죠. 이제 미경 씨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녀가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의 벽도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죠. 내 몸은 정말 사랑받을 만한가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민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에 대한 오해를 풀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더 깊이 알아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이 여정은 단지 부부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소중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50세 이후, 특히 자신의 성기에 대해
이제 그건 쓸모 없어졌어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저는 85세의 박세훈.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여성들의 이런 오해를 마주해 왔습니다. 성기는 단순히 생식기관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생태계를 지키는, 살아 숨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부분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새롭게 바라보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되찾는 첫걸음을 함께 내딛고 싶습니다. 이 여정은 부부 관계를 위한 준비일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따뜻한 선물이 될 거예요. 제가 만난 67세의 수진 씨는 이 오해의 무게를 크게 느꼈던 분입니다. 그녀는 매일 강한 비누로 세정하며 깨끗해야 건강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잦은 불편함과 따끔거림에 시달렸고 결국 부부관계에서도 자신감을 잃었죠. 수진 씨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박사님, 이 나이에 이런 문제를 겪는 게 창피했어요. 남편과 가까워지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니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의 공통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성기는 유익한 세균으로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는 보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세정, 특히 강한 비누나 화학세제는 이 자연스러운 균형을 깨뜨리죠. 여러분, 혹시 매일 강한 비누로 몸을 닦으며 이게 맞는 걸까라고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수진 씨의 불편함은 단순한 습관에서 비롯됐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어요. 하루 한 번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타월로만 관리해보세요.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줄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수진 씨는 2주간 이 방법을 실천했어요. 놀랍게도 불편함이 사라졌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몸이 편해질 줄 몰랐어요. 부끄럽던 마음도 조금씩 사라졌어요. 이 작은 변화는 수진 씨가 자신의 몸을 다시 신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몸을 닦으며 시작해 보시겠어요? 이 습관은 단순히 청결을 넘어 몸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성기는 나이 들수록 민감해질 수 있지만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질벽이 얇아지거나 건조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우리가 여전히 살아 숨쉬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상담한 64세의 은주 씨는 건조함 때문에 남편과의 시간을 피했어요. 박사님, 남편이 아니라 제 몸이 문제인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죠. 저는 은주 씨에게 이렇게 조언했어요. 몸의 변화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흔적이자 여전히 살아가는 증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세정 대신 자연스러운 관리로 전환하면 60% 이상의 여성들이 불편함 감소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변화가 아니라 자신감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하죠. 이 오해를 걷어내는 첫걸음은 몸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많은 여성들이 내 몸은 더 이상 예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수진 씨에게 제안한 또 다른 방법은 하루 1분 자신의 몸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였어요. 샤워 후 손으로 허벅지나 복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고마워 내 몸이라고 말해보세요. 이 작은 의식은 단순히 피부를 만지는 게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수진 씨는 이 습관을 3주간 이어간 뒤 남편과 다시 손을 잡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을 때 예전처럼 따뜻했어요. 라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이 모든 변화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 부드러운 타월, 그리고 자신을 향한 작은 다정함. 이 세 가지만으로도 몸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 샤워하며 따뜻한 물로 몸을 닦고 거울 앞에서 내 몸, 고마워 라고 속삭여 보시겠어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자신감을 깨우고 부부관계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을 거예요. 이제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몸을 더 건강하게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몸을 위한 선물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로 우리는 스스로를 더 가볍고 자신감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85세의 박세훈,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다시 친구가 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몸을 위한 선물을 함께 찾아볼게요. 이 선물들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아요. 부부관계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고 여러분의 마음까지 어루만질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을 위한 세 가지 선물과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크랜베리 주스입니다. 62세의 혜진 씨는 몇 년간 반복되는 요로 감염으로 힘들어했어요. 박사님, 자꾸 불편해서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라고 그녀는 털어놓았죠. 저는 혜진 씨에게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크랜베리 주스 한 잔을 마셔보세요. 단, 설탕이 적은 걸로 골라야 해요. 연구에 따르면 크랜베리는 요로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합니다. 크랜베리에 들어있는 프루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은 유해 세균이 방광에 붙는 걸 막아주죠. 실제로 매일 200ml의 크랜베리 주스를 마신 여성들은 요로 감염 위험이 40%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혜진 씨는 2주간 이 습관을 이어간 뒤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몸이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약을 찾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에 크랜베리 주스 한 잔을 올려놓으시겠어요? 이 작은 선물이 몸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예요. 두 번째 선물은 발효 요구르트입니다. 장 건강이 전반적인 몸의 균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장과 성기의 건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발효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한 세균을 늘리고 이는 성기의 자연스러운 보호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만난 65세의 민서 씨는 소화불량과 함께 성기 건조함으로 고민했어요. 박사님, 몸이 자꾸 무겁고 부부 관계에서도 어색해졌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죠. 저는 민서 씨에게 매일 아침 발효 요구르트 한 컵을 추천했어요. 설탕 없는 플레인 요구르트를 골라보세요. 꿀이나 과일을 조금 추가하면 더 맛있죠. 3주 후 민서 씨는 웃으며 이렇게 전했어요. 소화가 편해지니까 몸 전체가 가벼워졌어요. 남편과 대화할 때도 덜 긴장하게 됐어요. 연구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은 장 건강뿐 아니라 질 건강도 30% 개선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요구르트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세 번째 선물은 카모마일 차입니다. 이 부드러운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염증을 줄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몸과 마음을 위한 따뜻한 포옹 같은 선물입니다.
60세의 은미 씨는 밤마다 불안감과 건조함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박사님, 몸이 자꾸 긴장해서 남편과 가까워지기가 어려웠어요. 라고 그녀는 털어놓았죠. 저는 은미 씨에게 매일 저녁 카모마일 차 한 잔을 마시며 5분간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했어요. 카모마일에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있어 염증을 줄이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카모마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20% 감소했다고 해요. 은미 씨는 2주 뒤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차 한 잔 마시며 숨을 고르니까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남편과 이야기할 때도 더 부드럽게 웃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카모마일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보며 잠시 쉬어보시겠어요? 이 3가지 선물 외에도 작은 변화 하나를 더 소개할게요. 과도한 세정 대신 코코넛 오일을 소량 사용해보세요. 폐경 이후 건조함은 많은 여성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코코넛 오일은 피부와 질의 자연 윤화를 돕는 훌륭한 보습제예요. 제가 상담한 63세의 정숙 씨는 건조함 때문에 부부 관계에서 망설였어요. 박사님, 불편해서 남편과 가까워지기가 두려웠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죠. 저는 정숙 씨에게 샤워 후 코코넛 오일을 손바닥에 덜어 부드럽게 허벅지나 복부에 바르라고 했어요. 몸을 마사지하듯 쓰다듬으며 내 몸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2주 후 정숙 씨는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몸이 부드러워지니까 마음도 부드러워졌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을 때 더 이상 피하지 않게 됐어요. 연구에 따르면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보습제는 질 건조증을 50%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에요. 크랜베리 주스, 발효 요구르트, 카모마일 차, 그리고 코코넛 오일.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몸을 깨우고 부부 관계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중 하나를 골라 시작해 보시겠어요? 이 작은 선물들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좁혀줄 거예요. 이제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부부 사이의 소통을 더 깊게 만드는 비결을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는 대화의 기술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의 침묵은 말다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저녁 식사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아도 서로의 눈을 피하며 TV만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점점 더 멀어지죠. 저는 85세의 박세훈.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부부들이 이런 침묵 속에서 겪는 아픔을 들어왔습니다. 68세의 철민 씨도 그런 부부 중 하나였어요.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지만 지금은 좀 이라는 짧은 대답에 멈칫했어요. 철민 씨는 자신의 손길이 요구로 오해받았다고 느꼈죠. 그 순간 그의 눈에는 실망과 외로움이 스쳐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철민 씨 부부가 어떻게 침묵의 벽을 허물고 다시 마음을 열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신호등 대화법을 통해 소통의 문을 여는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방법은 부부 사이에 신뢰를 쌓고 서로의 마음을 부담 없이 나누는 따뜻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철민 씨의 이야기는 많은 부부들에게 익숙할 겁니다. 결혼 40년 차, 그는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며 답답함을 호소했어요. 박사님, 아내가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아요. 손을 잡으려 해도 어색하고 말도 잘 안 통하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사랑하고 싶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혼란이 담겨 있었죠. 이런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의 60%가 정기적인 대화 부족으로 감정적 거리감을 느낀다고 해요. 특히 친밀함에 대한 대화는 더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그런 얘기를 꺼내면 우스워 보일까라며 망설이죠. 하지만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자와의 대화가 줄어들면서 마음이 무거워진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신호등 대화법이 빛을 발합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해요.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며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호등 대화법은 3가지 신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초록불은 오늘은 안아줘도 괜찮아 라는 뜻으로 마음이 열린 상태를 나타냅니다. 노란불은 편하지 않으면 여기서 멈추자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되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신호예요. 빨간불은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로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달라는 요청이죠. 이 신호들은 복잡한 설명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명확히 전달해요. 제가 상담한 66세의 은주 씨 부부는 이 방법을 처음 들었을 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 나이에 신호등 놀이를 하라고요. 하지만 1개월 뒤 은주 씨는 이렇게 전했어요. 남편이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물었을 때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서로의 마음을 읽는 게 쉬워졌어요. 신호등 대화법의 힘은 단순함과 존중에 있어요. 철민 씨 부부도 이 방법을 실천하며 변화를 경험했어요. 철민 씨는 매일 저녁 아내에게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물으며 대화를 시작했죠. 처음엔 아내가 괜찮아 라고 짧게 답했지만 며칠 뒤엔 오늘 좀 피곤해서 그냥 손잡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철민 씨는 아내의 마음이 열리고 있음을 느꼈죠. 박사님, 그 짧은 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라고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의 짧은 대화가 정기적으로 이어지면 감정적 유대감이 3초 증가한다고 해요. 이 대화법은 부담 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안전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시겠어요? 이 한마디가 침묵을 깨는 열쇠가 될 거예요. 이 방법의 또 다른 매력은 손잡기 같은 작은 행동과 함께할 때 더 강력해진다는 점입니다. 철민 씨는 신호등 대화법을 시작하며 아내가 초록불이나 노란불 신호를 줄 때 손을 잡아보았어요. 그냥 손을 잡았을 뿐인데 아내의 손이 따뜻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고 그는 말했죠. 연구에 따르면 손을 잡는 것 같은 간단한 스킨십은 옥시토신 분비를 늘려 신뢰와 안정감을 높입니다. 60대 부부 중 매일 5분 이상 스킨십을 나눈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스트레스가 25% 적었다는 결과도 있어요. 이 작은 손길은 말보다 더 깊게 마음을 전하죠. 여러분, 혹시 배우자의 손을 잡은 지 오래되셨나요? 오늘 밤 짧은 대화와 함께 그 손을 살짝 잡아보시겠어요? 신호등 대화법은 부부 사이의 어색함을 줄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를 시작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는 과정이에요. 철민 씨와 은주 씨 부부처럼 여러분도 이 작은 대화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소통의 첫걸음을 바탕으로 부부 사이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요? 다음으로 성관계 없이도 친밀함을 쌓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은 말보다 손길로 더 깊게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친밀함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삽입 섹스만 떠올리시죠. 하지만 진정한 친밀함은 훨씬 더 넓고 따뜻한 의미를 품고 있어요. 저는 85세 박세훈,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부부들이 작은 스킨십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성관계 없이도 부부의 마음을 이어주는 3가지 비성관계 친밀 활동을 소개할게요. 이 활동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들이에요.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고 서로의 하루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 작은 손길들이 어떻게 사랑을 다시 피워내는지 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 활동은 발 마사지입니다. 70세의 민호 씨 부부는 몇 년간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잤어요. 민호 씨는 아내와 대화가 줄어들면서 서로의 손길도 멀어졌어요 라고 털어놓았죠. 저는 민호 씨에게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잠들기 전 5분, 아내의 발을 코코넛 오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말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민호 씨는 매일 밤 아내의 발을 마사지하며 그녀의 하루를 느꼈어요. 박사님, 아내의 발을 만지면서 그녀가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됐어요. 그 손길이 저희를 다시 가깝게 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발 마사지는 옥시토신 분비를 늘려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60대 부부 중 매일 5분간 스킨십을 나눈 부부는 스트레스가 25% 줄었다는 결과도 있어요. 코코넛 오일 한 방울을 손에 덜어 부드럽게 발을 어루만져 보세요. 여러분, 오늘 밤 배우자의 발을 마사지하며 그들의 하루를 느껴보시겠어요? 두 번째 활동은 서로 머리 감겨주기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따뜻한 물과 손길로 긴장을 풀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이 됩니다. 제가 상담한 67세의 은경 씨는 남편과의 거리감 때문에 고민했어요. 박사님, 남편이 가까이 다가오면 어색해서 피하게 됐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죠. 저는 은경 씨 부부에게 주말 저녁 욕실에서 서로 머리를 감겨주라고 제안했어요. 따뜻한 물로 머리를 적시고 샴푸를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온기가 전해질 거예요. 은경 씨는 2주 뒤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제 머리를 감겨주는데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오랜만에 연인 같았어요. 이 활동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에요. 서로를 돌보는 의식이죠. 연구에 따르면 이런 비성관계 스킨십은 코르티솔 수치를 20% 낮추고 부부간 신뢰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욕실에서 배우자와 머리를 감겨주며 그 온기를 느껴보시겠어요? 세 번째 활동은 말없이 껴안기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숨소리만으로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있어요. 65세의 정훈 씨 부부는 몇 년간 대화가 줄어들며 침대에서도 등을 돌리고 잤어요. 박사님, 아내와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라고 정훈 씨는 말했죠. 저는 그들에게 매일 밤 3분 서로를 말없이 안고 숨소리를 들어보라고 했어요. 침대에 누워 서로를 안고 숨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말은 필요 없어요. 정훈 씨는 3주 뒤 이렇게 전했어요.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아직 함께라는 걸 느꼈어요. 그 3분이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포옹은 옥시토신 분비를 늘려 정서적 안정감을 30% 높입니다. 이 짧은 시간은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밤 3분간 배우자를 안고 그 숨소리를 들어보시겠어요? 이 3가지 활동
발 마사지, 머리 감겨주기. 말없이 껴안기는 비싼 선물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시간과 마음, 그리고 작은 손길이면 충분해요. 제가 만난 69세의 혜숙 씨는 이 활동들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런 작은 행동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어요. 남편과 다시 웃으며 대화하게 됐어요. 이 활동들은 부부 관계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채워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스킨십은 부부의 정서적 유대감을 35% 높이고 수면의 질까지 개선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 중 하나를 골라 오늘 밤 시작해 보시겠어요? 이 작은 손길이 사랑을 다시 피워내는 씨앗이 될 거예요. 이 활동들은 단순히 몸을 만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돌보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의식입니다. 민호 씨, 은경 씨, 정훈 씨처럼 여러분도 이 작은 행동으로 부부 사이의 온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친밀함의 씨앗을 바탕으로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부부 사이를 연인처럼 돌보는 섬세한 방법들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는 포옹 같은 돌봄이에요. 저는 85세의 박세훈,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부부들이 작은 손길로 다시 연인이 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부부 사이를 돌보는 3가지 섬세한 기술을 나누고 싶어요. 이 기술들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매일 밤 10분이면 충분한 서로를 위한 작은 의식들입니다. 이 행동들은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다시 연인처럼 가까워질 준비 되셨나요? 자, 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돌봄의 기술들이 어떻게 사랑을 되살리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 기술은 나란히 앉기입니다. 72세의 정숙 씨는 남편과 몇 년간 말없이 지냈어요. 박사님, 남편과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TV만 켜놓고 시간을 보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정숙 씨 부부에게 간단한 제안을 했어요. 매일 밤 10분.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차 한 잔을 나눠보세요. 손을 잡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해보세요. 정숙 씨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시간이 우리를 다시 연인으로 만들었어요.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라고 말할 때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10분 이상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손을 잡으면 옥시토신 분비가 늘어나 정서적 유대감이 3수 높아진다고 해요. 이 간단한 행동은 부부 사이의 침묵을 깨고 서로의 존재를 다시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밤 소파에 앉아서 배우자와 차 한 잔을 나눠보시겠어요? 두 번째 기술은 목과 어깨 마사지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을 풀어주는 이 손길은 부부 사이에 신뢰를 쌓는 마법 같은 방법이에요. 제가 상담한 69세의 영자 씨는 남편과의 거리감 때문에 고민했어요. 박사님, 남편이 가까이 오면 긴장돼서 몸이 굳었어요 라고 그녀는 털어놓았죠. 저는 영자 씨에게 라벤더 오일을 사용한 마사지를 제안했어요. 저녁에 5분, 라벤더 오일을 손에 덜어 남편의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해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영자 씨는 2주 뒤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마사지를 받으며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라고 하더니 다음 날은 제가 피곤할 때 먼저 마사지를 해줬어요. 라벤더 오일의 은은한 향은 긴장을 풀어주고 손길은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스킨십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20% 줄이고 부부 간 신뢰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 라벤더 오일 한 방울로 배우자의 어깨를 마사지해 보시겠어요? 세 번째 기술은 목욕 후 오일 바르기입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보습을 넘어 서로를 돌보는 의식이 됩니다. 66세의 민수 씨 부부는 몇 년간 각방을 쓰며 지냈어요. 박사님, 아내와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라고 민수 씨는 말했죠. 저는 그들에게 목욕 후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보라고 했어요. 샤워 후 서로의 어깨나 팔에 코코넛 오일을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대화하면서 천천히 해보세요. 민수 씨는 3주 뒤 이렇게 전했어요. 아내가 제 팔에 오일을 바르며 요즘 당신 얼굴이 밝아졌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를 다시 젊게 만들었어요. 코코넛 오일은 피부를 부드럽게 할 뿐 아니라 서로를 위한 시간을 선물해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상호 스킨십은 부부의 정서적 안정감을 25% 높이고 수면의 질까지 개선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번 주말 목욕 후 배우자와 오일을 나누며 대화해 보시겠어요? 이 세 가지 기술 나란히 앉기, 목과 어깨 마사지, 오일 바르기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비싼 선물이나 복잡한 준비가 필요 없어요. 단지 10분의 시간과 서로를 향한 마음이면 충분하죠. 정숙 씨, 영자 씨, 민수 씨처럼 이 작은 의식들은 부부 사이의 온기를 되살렸습니다. 제가 만난 70세의 혜경 씨는 이 기술들을 실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렇게 간단한 행동으로 남편과 다시 웃게 될 줄 몰랐어요. 마치 신혼 때처럼 설렜어요. 여러분도 이 돌봄의 순간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이 손길들은 부부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제 이 따뜻한 연결을 바탕으로 부부 사이를 더 깊게 만드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지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친밀함이 피어나는 특별한 공간을 함께 꾸며보겠습니다. 친밀함은 조용히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열리고 서로의 손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저는 85세의 박세훈,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부부들이 아늑한 공간에서 사랑을 되찾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마음을 더 가까이 이어주는 안전한 친밀 공간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나누고 싶어요. 이 방법들은 거창하지 않아요. 집안의 작은 구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과 배우자가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됩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가 자라는 정원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배우자와 다시 따뜻한 순간을 만들 준비 되셨나요? 자, 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공간이 어떻게 부부의 마음을 열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침실을 부드러운 담요와 쿠션으로 아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69세의 혜숙 씨는 남편과 몇 년간 어색한 거리감을 느꼈어요. 박사님, 침실이 그냥 잠자는 곳 같았어요. 남편과 마주하기가 어색했죠. 라고 그녀는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혜숙 씨에게 작은 변화를 제안했어요. 침대에 부드러운 담요를 깔고 쿠션을 몇 개 올려놓아 보세요. 포근한 느낌이 마음을 편하게 할 거예요. 혜숙 씨는 플라넬 담요와 푹신한 쿠션을 추가했어요. 그 공간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남편과 나란히 앉아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연구에 따르면 부드러운 텍스처의 환경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15%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아늑한 공간은 부부가 서로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밤 침실에 부드러운 담요를 하나 깔아보시겠어요? 그 포근함이 마음의 문을 열어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잔잔한 음악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음악은 말없이도 마음을 이어주는 강력한 도구예요. 제가 상담한 67세의 민정씨 부부는 저녁 시간을 늘 조용히 보냈어요. 박사님, 집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어색했어요 라고 민정씨는 말했죠. 저는 그들에게 침실이나 거실에서 클래식이나 자연소리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보라고 했어요. 저녁에 잔잔한 피아노 곡이나 새소리, 물소리를 틀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가 부드러워질 거예요. 민정씨는 자연소리 플레이리스트를 틀며 남편과 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우리를 편안하게 했어요. 남편이 이거 듣다 보니 옛날 데이트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에 따르면 잔잔한 음악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부부간 대화의 질을 20%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음악은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따뜻한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잔잔한 음악을 틀고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어요? 세 번째 방법은 아로마로 은은한 향을 더하는 것입니다. 향기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정을 열어주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65세의 수영 씨는 남편과의 시간이 어색하다고 느꼈어요. 박사님, 남편과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죠. 저는 수영 씨에게 라벤더나 카모마일 디퓨저를 사용해보라고 했어요. 저녁에 침실에 디퓨저를 켜고 은은한 향 속에서 5분간 숨을 고르며 대화해보세요. 수영 씨는 라벤더 향을 추가한 뒤 남편과 함께 침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향이 저를 편안하게 했어요. 남편도 이 향 좋네라며 미소 짓더라고요.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 향은 스트레스를 25%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향기는 부부가 서로에게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밤 침실에 라벤더 디퓨저를 켜보시겠어요? 그 향기가 사랑을 부드럽게 감싸줄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 부드러운 담요, 잔잔한 음악, 은은한 아로마는 복잡하지 않아요. 비싼 장비나 특별한 준비 없이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중요한 건 정해진 친밀함이 없다는 점이에요. 동의와 존중만 있으면 어떤 방식이든 사랑을 피워낼 수 있죠. 제가 만난 70세의 은미 씨는 이 방법들을 실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침실이 이렇게 따뜻한 공간이 될 줄 몰랐어요. 남편과 눈을 마주치며 웃는 시간이 늘었어요. 이 공간은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다시 발견하는 곳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편안한 환경에서 시간을 보낸 부부는 정서적 유대감이 30% 높아진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밤 촛불 하나를 켜고 부드러운 담요 위에서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어요? 이 작은 변화가 사랑을 다시 피워낼 거예요. 이 안전한 공간은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예요. 혜숙 씨, 민정 씨, 수영 씨처럼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로 부부 관계에 따뜻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아늑한 공간을 바탕으로 자신의 몸과 화해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스스로를 사랑하며 부부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먼저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서 피어납니다. 많은 여성들이 배우자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미워하며 거울을 외면하죠. 저는 85세의 박세훈,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화해하며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오래된 친구처럼 돌보는 3가지 의식을 나누고 싶어요. 이 의식들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자 부부관계에 따뜻함을 더하는 씨앗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다시 바라보고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할 준비되셨나요? 자, 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작은 의식들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70세의 은미 씨는 폐경 이후 자신의 몸을 외면했어요. 박사님,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가까워지기 전에 제가 제 몸을 싫어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묻어났죠.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여성의 65%가 신체 변화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해요. 주름, 늘어진 피부, 변한 체형. 이런 변화들은 나는 더 이상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저는 은미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몸은 오랜 세월 당신을 지켜준 친구예요. 그 친구를 돌보듯 부드럽게 대해보세요. 저는 그녀에게 매일 밤 복부와 허벅지에 코코넛 오일을 바르며 고마워. 내 몸이라고 속삭이라고 했어요. 2주 뒤, 은미 씨는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을 때 더 이상 피하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거울 앞에서 자신을 외면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그 친구를 다시 만나보시겠어요? 첫 번째 의식은 셀프 스파입니다. 이건 비싼 스파에 갈 필요 없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이에요. 제가 상담한 67세의 민정 씨는 늘 피곤함과 건조함으로 고민했어요. 박사님, 몸이 무겁고 남편과 가까워지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라고 그녀는 털어놓았죠. 저는 민정 씨에게 주 1회 따뜻한 물로 목욕한 뒤 코코넛 오일을 바르며 자신을 돌보라고 했어요. 욕조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10분간 몸을 맡겨보세요. 오일을 바르며 내 몸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민정 씨는 3주 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시간이 저를 새로 태어나게 했어요. 몸이 부드러워지니까 남편과 대화할 때도 더 편안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셀프케어는 자존감을 30%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20% 줄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이 의식은 단순히 피부를 보습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따뜻한 물로 목욕하며 자신에게 선물을 주시겠어요? 두 번째 의식은 몸의 편지 쓰기입니다. 이건 내면과 대화하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65세의 수영 씨는 자신의 몸을 늙고 쓸모없다고 여겼어요. 박사님, 제 몸이 저를 배신한 것 같았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죠. 저는 수영 씨에게 종이와 펜을 들고 자신의 몸에 편지를 써보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해 미안해라고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몸이 지나온 세월을 떠올리며 써보세요. 수영 씨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편지를 쓰며 눈물을 흘렸어요. 제 몸이 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깨달았어요. 그 편지를 쓰고 나니 남편에게도 더 솔직해졌어요. 2주 뒤, 그녀는 남편과 손을 잡으며 당신이 날 아직도 예쁘게 봐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죠. 연구에 따르면 자기 성찰을 통한 글쓰기는 자존감을 25% 높이고 감정적 안정감을 강화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자신의 몸에 편지를 써보시겠어요? 그 편지가 마음의 짐을 덜어줄 거예요. 세 번째 의식은 거울 앞에서 미소 짓기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자신과의 관계를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68세의 혜진 씨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어요.
박사님, 제 얼굴이 너무 낯설어서 피하고 싶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죠. 저는 혜진 씨에게 매일 아침 1분, 거울 앞에서 자신의 눈을 보며 미소 지어보라고 했어요. 미소를 지으며 너는 충분히 아름다워라고 속삭여 보세요. 혜진 씨는 2주 뒤 이렇게 전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제 눈이 따뜻해 보였어요. 남편도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에 따르면 거울 앞에서의 긍정적 자기 대화는 자존감을 35% 높이고 우울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에요. 이 작은 의식은 자신을 사랑하는 강력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미소 지어 보시겠어요? 이 3가지 의식 셀프 스파, 몸의 편지 쓰기, 거울 앞 미소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지 자신을 위한 5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은미 씨, 민정 씨, 수영 씨, 혜진 씨처럼 이 의식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웠고 부부관계에도 따뜻함을 더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자기 수용을 실천한 여성들은 부부관계 만족도가 40% 높아졌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밤 자신의 손을 쓰다듬으며 고마워 라고 말해보시겠어요? 이 작은 행동이 자신과 배우자 모두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할 거예요. 자, 이제 이 자신감으로 부부관계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서로의 사랑을 다시 피워내는 마지막 단계를 함께 준비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나이 들수록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화려했지만 노년의 사랑은 조용히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이에요. 저는 85세의 박세훈,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부부들이 작은 변화로 큰 사랑을 되찾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친밀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마주하고 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는 대화와 손길, 그리고 아늑한 공간을 만드는 여정을 함께 걸었어요. 이 모든 여정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단지 작은 용기로 다가갈 때 다시 피어나죠. 71세의 영자씨 부부를 떠올려 봅니다. 몇 년간 말없이 지내던 그들은 손잡기부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영자씨는 남편과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죠. 여보, 요즘 당신이 내 손을 잡아줄 때 다시 연인 같아요. 그 미소 뒤에는 작은 변화들이 쌓인 시간이 있었어요. 매일 밤 3분간 서로를 안고 따뜻한 물로 머리를 감겨주고 라벤더 향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순간들. 이 모든 게 성관계가 아니라 돌봄과 존중에서 시작된 사랑이었죠. 여러분, 성관계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오늘 밤 배우자의 손을 잡고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시겠어요? 이 한마디, 이 작은 손길이 부부 사이의 온기를 되살려 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눈 4가지 비결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첫째, 두려움을 마주하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고마워, 내 몸이라고 속삭이며 자신감을 키워보세요. 둘째, 몸을 위한 선물로 크랜베리 주스, 발효 요구르트, 카모마일 차를 마시며 건강을 돌보세요. 셋째, 신호등 대화법과 발 마사지 같은 비성관계 스킨십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담요와 잔잔한 음악으로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서로에게 집중해보세요. 이 모든 건 비싼 약이나 복잡한 기술이 아니에요. 집에서, 지금,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그 불씨를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어 보세요.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혹은 아직
말을 꺼내지 못한 옆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며 매주 함께 젊지 않은 나이에 사랑을 다시 써 내려가요. 구독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볼까요? 여러분의 사랑이 다시 따뜻해지길 저 박세훈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 배우자와 손을 잡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더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참고로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특정 질환이나 치료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하세요.